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선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사건 뭐가 있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자인 여중생 2명이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기억이 납니다. 너무 슬픈 사건이었어요. 네, 5월 12일이었죠. 충북 청주의 그 한 아파트 화단에 중학교 2학년을 다니던 A양과 B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요. 행인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22층 옥상에서 함께 뛰어내린 것이었는데요. 현장에서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유서가 나왔었죠. 청주 오창에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나왔었던 걸까요? 이 둘은 친한 친구였어요. 예. 그런데 성범죄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B양은요. 친구 A양 집에 놀러 갔다가 A양의 50대 의붓아버지 C로부터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예. B양의 부모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C를 고소했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A양 역시 계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정황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때 수사도 하고 또 재판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거고, 그래서 의붓아버지가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2월에 수사가 시작돼서요. 6월에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고 검사가 무기징역 구형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징역 20년이 선고됐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게 그때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제 막 엄청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 의붓아버지를 엄벌을 좀 해달라. 여기에 이제 20만 명이 넘게 동의를 했고 청와대도 입장을 밝혔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삶을 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또 재판 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사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의붓 아버지의 어떤 범죄 사실은 좀 뭘로 좀 드러난 게 있을까요? 네. 피고인은 의붓 아버지가 이제 어제 판결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항소했거든요.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오늘은 1심 판결문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판결문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피해자가 2명인데요. 중학교 2학년인 의붓딸의 친구. 그 친구를 강간했고 또 그로 인해서 천여와막 파열상 또 방광염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제 강간 상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의붓딸에 대해서도요. 2013년 6살 때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또 2020년 배와 가슴을 만지고 또 집에서 팔과 다리를 밧줄로 묶고 유사성행위를 하고 또 4차례에 걸쳐서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붓 아버지가 그 친딸은 유사성행위 그리고 그 친딸의 친구는 성폭행을 했던 사건이라는 게 판결문에 적시된 얘기죠. 네, 검사는 기소할 때는 의붓딸에 대해서도 강간 그러니까 성폭행이라고 기소를 했어요. 하지만 재판을 통해서 그 부분이 인정되지는 않고 유사성행위로 인정이 된 겁니다. 판결문 내용이 그렇다는 거군요. 네. 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이제 경찰, 검찰 이런 어떤 수사기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1심에 따르면 의붓 아버지가 자기 딸 그리고 딸 친구한테 성범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했고 3월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영장이. 그리고 이후에 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반려가 됐고요. 이후에 이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영장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법원으로 가기도 전에 그 사이에 검찰이 반려를 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잘못 아니냐. 이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거 아니냐 검찰이 또는 경찰이 수사를 못했으니까 제대로 못했으니까 검찰이 반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많은 언론들이 이런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왜 반려를 했던 겁니까 그때는? 사실 심지어 이 아이들이 사망한 직후에도 3번째 반려가 있었어요. 사망 직후에도. 당시 검찰이 피해자와 주변인의 진술이 일부 엇갈린다. 그래서 일관성과 신빙성이 다소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라는 취지로 이제 수사를 좀 더 보완하라고 요구한. 그러니까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이제 반려를 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 여러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이 수사 잘못된 거다라고 크게 반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단순 자살이 아니다. 현행 법제도가 부른 사회적인 타살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당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재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그리고 또
영장을 발부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조치, 긴급 조치를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지원했다면 이 안타까운 지급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지원했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는 피해자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그때? 그 부분이 좀 뼈아파요. 아. 사실 의붓딸이 한 집에 살던 의붓아버지를 이렇게 중한 성범죄로 신고했는데 네. 이렇게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분리는 그렇고 다시 이제 넘어와서 수사 얘기를 좀 하면 네. 수사 자체도 좀 부실했던 정황이 있었던 걸까요? 이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 사실 피고인은 한 명이지만 피해자 두 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두 명에 대한 범죄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좀 복잡해진 부분이 있어요. 우선 경찰 측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친구 B양을 대상으로 한 혐의 입증은 이미 가능했다. 다만 의붓딸 A양 관련해서는 보완할 부분이 있었다. 구속영장 반려는 의붓딸 A 관련된 부분이지 친구 B양은 관련 없다. 그러니까 의붓딸 관련해서는 사실 좀 혐의 입증이 간단치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B양에 대한 수사는 애초부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좀 충분한 입증이 됐는데 네. A양, 그러니까 딸에 대한 수사가 좀 애매했다라는 게 그때 설명이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수사가 부실했던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건지 뭐 이건 좀 판결문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1심 판결 나왔는데 피고인은 계속해서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함께 술 마신 거 외에는 전부 다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판결이 나왔는데도. 네, 아직 이게 1심 판결이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되겠고요.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은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후 최종적인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건데 예. 그래도 좀 나눠서 보죠. 예. 먼저 친구 B 양에 대한 범죄에는 사실 증거가 상당히 많아 보여요. 이제 올해 1월 16일에 두 친구가 이제 A 양의 집에서 놀다가 예. 노래방 공원 갔다 다시 돌아와서 집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맥주를. 그리고 계부가 돌아와서 셋이 함께 또 소주, 양주 섞어서 마시고 취해 잠들었어요. 이어진 17일 새벽에 계부가 B의 옷을 벗기고 다리를 억지로 벌리고 또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이런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는데 그 예.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된 겁니다. 예. 게다가 그 새벽에 이제 친한 친구에게 이 B양이 여러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당시 상황을 직접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군요. 네, 이런 내용도 판결문에 다 기재가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의붓 아버지 피고인의 어떤 주장은 네.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발기부전이었습니다. 본인의. 아이고, 하지만 예. 법원은 이제 평소에도 약을 복용하고 성관계했기 때문에 무죄 근거 될 수 없다고 봤고요. 없다. 두 번째, 내가 만약에 강간을 했다면 피해자 성기에 열상, 그러니까 찢어진 상처가 있었을 텐데 그게 예.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게다가 또 피고인은 또 성기 확대수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법원은 요즘 학생들은 체구가 크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이 아닌 이상 열상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다고 이 봤습니다. 주장도 법원에서 기각이 된 거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날 점심에도 셋이 함께 집에서 밥을 먹었다. 예. 그 이후에 두 친구가 산책까지 하고 집에 갔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하지만 법원은 이거 역시 친구가 충격받을까 봐 내색하지 않고 평소처럼 B양이 행동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결국 수사 단계에서도 친구 B양에 대한 부분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친구에 대한 증거는 어느 정도 명확하다, 입증이 됐다. 근데 의붓딸 A 양에 대한 부분은 좀 애매했다라는 거군요. 그게 좀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예. 제가 애초에 경찰, 검찰 그리고 학교 등의 대응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한 주제인데 예. 판결문을 볼수록 수사 단계에서 경찰, 검찰의 대응이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닐 수도 있다. 이해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물론 예.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긴 했어요. 예. 하지만 수사와 재판은 다르거든요. 판결은 양측의 주장을 다 듣고 증거를 다 보고 직접 이야기 들으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만 예. 수사는 재판 이전 단계잖아요. 예. 따라서 재판 결과를 들어서 지금 시점에서 무조건 비난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쉽지만 그때는 이해할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의붓딸 부분이 애매했다면 친구 예. 부분만으로도 먼저 구속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예, 생각이 예. 들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거 경찰, 검찰 편들어준다는 오해 살까 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의붓딸, 그러니까 A 양에 대한 판결문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증거는 의붓딸의 진술이고요. 예. 그리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릅니다. 예. 그런데 이 피고인인 계부는 물론이고요. 친모 역시 상당히 강하게 일관되게 우리 남편은 그런 일 한 적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사건에서는 어쨌든 그 친모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보호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친모가 특히 딸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얘는 조금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을 못한다. 근데 그거는 기억력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예. 검사해 보니까 지능 지수가 92가 나왔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거군요. 예, 하지만 법원은 의식 수준이 명료하고 또 조리 있게 말했다. 이런 의사의 증언들을 토대로 해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본 거죠. 이것도 그러면 저 피고인 주장이 네네. 기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또 다른 뭐 증거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인정된 범죄 중에 하나가 5살, 6살 때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한 건데 이거 너무 예전 이야기 아니냐 이런 것도 논란이 됐었고요. 예. 또 유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서 안에 있는 건 뭐 제가 기억하기로 잘못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요. 예. 이 A 양의 유서가 아니라 친구 B 양의 유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의붓딸 A의 유서는 이랬어요.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 그래요. 예, 계부는 무죄다. 혼란스럽네요. 네, 또 경찰 조사 때 진술도 이제 문제가 됐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저는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양팔이 밧줄로 기둥에 묶여 있었고 아빠가 파스를 눈에 붙였습니다. 파스 냄새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파스를 떼어냈는데 꿈속에서 뭐 크림 같은 것을 생식기에 짜놓고 성폭행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어나 앉았는데 바닥에 밧줄과 파스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일어나 보니 밧줄과 파스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은 이게 묶인 상태에서 어떻게 파스를 떼어냈는지 설명이 없다. 또 당시 집에 있던 파스는 냄새가 안 났다.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이거는 꿈이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예. 또 그 전에도 의사에게 꿈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도 했고요. 경찰 조사에서는 꿈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을 했고 4월 해바라기 센터에서도 성폭행 당한 게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피고인 저 의붓 아버지의 주장인 거고 그거를 법원은 다르게 본 거죠. 그렇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본 거죠. 당시 남자친구, 계부 그리고 또 이 A 양 셋이 술 마시고 취해서 잠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꿈 이야기는 예. 믿기 힘들지만 예. 그 외에 다른 진술은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믿을 수 있다. 또 엄마가 걱정할까 봐 계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꿈이라고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또 한편 이제 꿈에서 파스 냄새 맡았다고 했잖아요. 예. 원래는 꿈에서 후각을 느끼지 못한대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꿈에서 후각을 느끼는 게 조현병 증상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정신 그 병력이 있는 거군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 그런데 실제로 A 양에게는 조현병 증상이 없었어요. 라고 본 거죠. 예. 특히 이제 예상과 달리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친부가 사망한 다음에 친모로부터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고 정서적인 소통이 가능한 계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계부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고해서 이게 잘못된 거다. 죄책감을 느끼고 또 이별의 공포를 느껴서 결국은 범죄 피해 사실을 번복한 것이고 이거는 피고인에게 보인 A양의 동조 행동이었다라고 법원이 본 거죠. 약간 스톡홀름 증후군 같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초에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1심 판결이 현재까지 내려진 유일한 사법 판단이에요. 예. 그리고 소개하지 못한 중요 사항과 쟁점도 굉장히 많고 예. 아이들의 진술을 믿게 만든 정황도 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초기 수사 단계에서 그걸 다 파악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겠느냐. 모두가 수사기관을 비난하지만 의붓딸의 당시 상황과 진술을 보면 그 당시에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봤다고 해서 비난하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대단히 민감하고 두려운 주제잖아요. 그렇죠. 이제 2심 판결 또 대법원 판결도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탐정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